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통신전쟁의 격전지였습니다. 당시 통신사들은 고객 한 명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만 원의 보조금을 부렸고 길거리에서는 휴대폰 공짜로 드립니다 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죠. 지금 생각하면 믿기지 않은 이 광경, 도대체 왜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동통신 춘추전국 시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삐삐에서 휴대폰으로 시대의 대전환.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주머니엔 삐삐가 들어있었습니다. 띠리리리리 소리와 함께 숫자 메시지가 뜨면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가던 그 시절. 하지만 1996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1996년 1월 CDMA 방식의 디지털 이동통신 서비스가 대한민국에서 상용화됩니다. 한국이동통신이 그 주역이었죠. CDMA 상용 전 휴대폰은 엄청난 사치품이었습니다. 단말기 가격만 500만 원이 넘었고 통화료도 어마어마했거든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빨랐습니다.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CDMA 폰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통신사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의 결과는 소비자들에게는 축복이었지만 통신사들에게는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이동통신 시장의 주요 통신사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SK텔레콤. 당시 압도적인 1위 사업자였습니다. 전신인 한국이동통신 시절부터 쌓아온 인프라와 브랜드 파워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011이면 다 통화되죠 라는 광고 카피가 유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방 곳곳에서 통화 품질이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세기통신. 1996년 1월 CDMA 상용화에 성공하며 서비스를 시작한 사업자였습니다. 파격적인 마케팅으로 돌풍을 일으켰죠. 017텔레콤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층을 공략했고 당시 CDMA 상용화 초기 시장에서 017 브랜드로 공격적인 마케팅과 보조금 정책을 펼치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세 번째, 한국통신 프리텔. 공기업 한국통신의 자회사로 출발했습니다. 든든한 뒷배를 믿고 공격적인 영업을 펼쳤어요. 특히 기업 고객 유치에 강점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 LG텔레콤. LG그룹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1996년 7월 설립되어 1997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늦게 뛰어든 만큼 더욱 파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을 흔들어놨죠. 마지막으로 한솔 PCS. 1996년 8월 설립되어 1997년 10월 PCS 방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재정 악화로 결국 2000년 6월 한솔 PCS는 자금난으로 경쟁에서 밀려 2000년경 KTF 계열로 흡수되며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1997년 말 IMF 외환 위기가 터집니다. 경제는 마비됐고 기업들은 줄줄이 쓰러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동통신 시장만큼은 더욱 과열됐습니다. 왜일까요? 통신사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지금 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 어렵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보조금 정책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공짜로 주는 건 기본이었고 여기에 현금까지 얹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휴대폰 가입하면 쌀 한 포대, 전자레인지 증정 같은 사은품 경쟁까지 벌어졌습니다. 1998년 이 보조금 전쟁은 정점을 찍습니다. 한 명을 유치하는데 수십만 원대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7, 8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시기 대리점들은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통신사들이 쏟아내는 보조금으로 떼돈을 벌었거든요. 길거리 곳곳에 휴대폰 대리점이 생겨났습니다. 지하철역 앞, 번화가, 대학가, 심지어 좁은 골목길에도 대리점 간판이 걸렸죠. 대리점 직원들은 거리로 나와 휴대폰 공짜로 드려요. 지금 가입하면 현금 드립니다. 를 외쳤습니다. 재미있는 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여러 번 가입하고 해지하는 먹튀가 성행했다는 겁니다. A통신사에 가입해서 보조금 받고 한 달 뒤 해지하고 B통신사 가입해서 또 보조금 받고 이런 식이었죠. 통신사들도 이걸 알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객 유치 경쟁이 너무 치열했거든요. 심지어 전 통신사 사용자 우대 같은 황당한 프로모션도 있었습니다. 경쟁사 고객을 데려오면 더 많은 보조금을 준다는 거였죠.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번호 이동성, 즉 통신사를 바꿔도 전화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제도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SK텔레콤은 011, 신세기통신은 017, 이렇게 통신사마다 고유 번호가 있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 번 011로 가입하면
사실상 SK를 계속 쓰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은 초기 고객 확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당시 011 번호가 가장 인기였습니다. 역시 011이 최고지, 011 아니면 전화기 아니야 같은 인식이 팽배했거든요. 실제로 통화 품질도 가장 좋았고 전국 어디서나 잘 터졌습니다. 반면 후발주자였던 PCS 사업자들은 초기에 잘 안 터진다는 인식을 깨야 했습니다. 이미지 개선에 애먹었죠. 특히 지방에서는 017은 안 터진다, 019는 잡음이 심하다는 편견이 있었죠. 그래서 더욱 파격적인 보조금으로 고객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1998년부터 보조금 규제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죠. 정보통신부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통신사들은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도 뒤로 계속 보조금을 뿌렸습니다. 방법도 교묘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보조금을 줄이되 대리점에 마케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거죠. 그럼 대리점은 그 돈으로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현금을 돌려주는 식이었습니다. 정부와 통신사의 숨바꼭질이 계속됐습니다. 규제가 나오면 통신사들은 꼼수를 부렸고 정부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정작 피해를 본 건 성실하게 규제를 지킨 통신사였습니다. 규제를 어기고 보조금을 준 쪽이 고객을 더 많이 확보했으니까요. 보조금 전쟁과 함께 벌어진 게 통화료 인하 경쟁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휴대폰 통화료는 분당 수백 원대까지도 나올 정도로 비쌌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기만 했지 걸지는 않았습니다. 나 휴대폰인데 집 전화로 다시 걸게가 일상적인 대화였죠. 하지만 1998년부터 통화료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세기통신과 LG텔레콤은 후발주자답게 야간 무료에 가까운 프로모션이 쏟아졌죠. SK텔레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점유율 1위의 자존심을 걸고 011 브랜드를 앞세운 멤버십, 장기 고객 할인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이 치열한 전쟁은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통신사들은 막대한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고객 한 명 유치하는데 수십만 원씩 쓰면서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특히 작은 통신사들은 버티기 힘들었죠. 한솔 PCS가 가장 먼저 쓰러집니다. 한국통신에 인수되어 한솔 PCS는 경영난 끝에 KTF 계열로 흡수되며 사라지게 됩니다. 2002년 1월 신세기통신이 SK텔레콤에 합병됩니다. 017도 결국 011에 흡수된 거죠. 결국 살아남은 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이렇게 3개 통신사였습니다. 지금의 3사 과점 구조가 이때 완성된 겁니다.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번호 이동성 제도가 도입됩니다. 통신사를 바꿔도 전화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번호 이동제가 생기면서 011, 016 같은 식별 번호의 의미가 약해지기 시작했고, 이후 정부의 010 통합 정책을 거치며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했던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건 뭘까요?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인프라입니다.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기지국을 설치하고 기술에 투자한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이동통신 인프라 네트워크를 갖추게 됐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산속에서 터지는 이 놀라운 통화 품질은 그때의 투자 덕분입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빠른 디지털화입니다.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삐삐를 쓰던 나라가 불과 몇 년 만에 휴대폰이 대중화되며 삐삐를 빠르게 대체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이 빠른 전환이 이후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셋째, 소비자들의 협상력 강화입니다. 한때는 통신사가 을이고 소비자가 갑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통신사들이 고객 한 명을 붙잡기 위해 온갖 혜택을 제공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다시 통신사들이 갑이 됐지만요.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막대한 마케팅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됐죠. 통화료와 데이터 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비싼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때 쌓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대리점 문화의 폐해도 생겼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대리점들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했고, 이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과열 유통 경쟁 문화가 지금까지도 일부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이동통신 춘추전국 시대. 그것은 대한민국 통신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드라마틱한 시기였습니다. 011, 016, 017, 018, 019. 이제는 사라진 이 번호들이 치열하게 싸웠죠.
수천억 원의 보조금이 뿌려졌고 수많은 대리점이 생겨났다 사라졌으며 결국 세계 통신사만 살아남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OTT 플랫폼 경쟁, 배달앱 경쟁, 어쩌면 이것들도 20년 후에는 그때 그랬지 라며 추억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